지금부터는 네, 이슈 그리고 최근에 이슈에 대한 궁금증, 간단한 궁금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버린 대회 전에 이제 늘 프로 오디션을 진행하시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매번 너버린 대회 전에 이런 대회를 열 건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세 번째 프로 오디션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명분이 생겼잖아요. 일본을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추측을 하면 상황에 맞게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프로 오디션을 쓰는 건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왜냐면 뭐 매번 챔스리그 팀전을 해가지고 팀을 계속 영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넘버링 대회마다 이슈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일단 프로디션은 기본 포맷이고요. 포맷이 앞으로 가져갈 포맷. 그건 계속 가져갈 포맷인데 이제 프로디션이 좋은 점은 이번에도 드러났다시피 굉장히 유연해요. 예를 들어서 한일전 같은 상황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컨셉이나 토픽을 맞춘 상황에 맞춘 특별 프로디션이 네. 기획될 수 있는 거고.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또 이게 챔스리그가 첫 번째 시즌이 끝나면 강등팀이 나와요. 네. 그럼 그 강등된 그 빈 자리에 들어갈 팀을 또 뽑는 형식의 프로디션이 또 가동될 수 있고요. 네, 굉장히 많죠. 그래서 프로디션은 기본 포맷으로서 계속 활용될 겁니다. 예.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매달, 두 달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써먹을 만한 이슈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수단으로 쓸 수 있고. 이제 그 생각했거든요. 이제 한 팀을 채울 수는 있지만 그것도 8개월짜리 리그전인데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챔스리그 자체에 대해서 궁금한 건데 챔스리그 프로쇼 2에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해적왕이랑 이제 황바다 대 OLK 경기를 마치고 원래는 결승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냥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이제 그때 아무래도 해적왕은 제일 다 부상이어서 사실상 싸울 수 없고 이제 뭐 해적왕이 KO로 만약에 파이팅을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점수가 뭐 실격 점수 같은 거로 인해서 어차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부전승 같은 거 개념으로서 사비가 1등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때요. 실제 점수 차도 사비가 뒤집을 수 없는 점수 차였고,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다 부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다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싸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어감이 살짝 싸울 수 없다고 하네요라고 하시죠. 네, 그 진짜 그랬어요. 다 아프다 그러고 다 못 싸운다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죠.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쉬웠어.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저는 알았거든요. 이렇게 나가면은 팬들이 많이 실망할 거다. 그리고 선수들도 후회할 거다. 왜냐면은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제 잔뜩 고생은 다 했잖아요, 선수들이. 네, 그리고 기대하고 딱 나온 영상을 봤는데 2박 3일 동안 싸운 게 없는 거죠. 그럼 결국 선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보여줘야 되는 거를 하나도 못 보여주고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수들한테도 후회할 포인트고 팬들한테도 실망할 포인트라 저는 걱정이 많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어찌저찌 잘 넘겼어요. 편집을 너무 잘 하신 거죠. 예, 진짜 거의 모든 영상에 쿠미테를 완전히 메인처럼 딱 해놓으심으로써 재밌게 보면서도 근데 왜 쿠미테밖에 없지? 파라 부하까지 왜 쿠미테밖에 없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왜 뭔가 딱 볼만한 MMA가 맘모스 선수님이랑 이제 화이트 배우 선수님이 둘이 하는 거 그런 것도 없고 또 화이트 배우님은 또 머리 찢어져서 안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흘러가려고 하는 건가 했는데 아쉽게도 마지막에 반전도 없고 그래서 보면서 건정님이 되게 걱정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 정말 바득바득 이제 종료했던 시즌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팀전 이제 사실 이제 피에로 선수가 이제 물론 안타깝게 부상으로 출전을 못하셨지만 이제 넘버인데 전에 인터뷰에서 하고 싶었는데 팀이라서 서로 고민을 못했다라는 걸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룰이 팀전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팀전이라면 팀을 위해서 내가 불살라야겠다 아니라 팀을 위해서 가끔씩은 내려놓을 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면은 이제 생각할 게 많아지죠.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아무래도 1에서는 유지수 제외하고는 이제 뭔가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다 잃을 게 없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제 득달을 잘해주고 특히 바이퍼 선수는 맞아요. 유일했던 기회를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너무 정확한 분석이신 게 저는 그냥 의지의 차이라고 봅니다.
네. 약간 네, 의지의 차이예요. 네. 근데 뭔가 프로디션 2는 원래 선수들에 비해서 의지가 부족했던 거는 팩트죠. 이거 나 같은데. 네, 그거는 제가 대놓고도 얘기합니다. 원래 저는 뒤에서 못할 말 앞에서도 안 하는데 앞에서 못할 말 뒤에서도 안 하고. 내라 하시잖아요. 1초에 들리게 했어. 예. 의지의 차이입니다. 제가 늘 선수들한테 얘기하는 건 본인이 얻고 싶은 게 많으면 그만큼 걸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근데 뭔가 많이 안 이루려고 하고 큰 걸 얻어가려고 하니까 예, 프로디션 2와 같은 굉장히 기이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또 2 때 제일 간절하게 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얻어간 건 맞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뭐 해정원 선수가 사실 엄청난 수혜자였죠. 파이터 선수도 이제 한번 이슈몰이 했던 게 앞으로 쏠 거야 이러면서 했던 장면들이 있고. 그죠, 그런. 예를 플래시 선수도 네, 맞습니다. 끝까지 계속 싸우잖아요. 엑스팀 선수들이 사실 감동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싸우겠다. 승패와 관계없이 그냥. 조정현 감독님이 만류를 했어 안 됐을 뿐이죠. 그래서 그랬던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신발언 할 줄은 몰랐지만 네. 근데 실제로 부상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민감할 수 있는 질문. 네. 원래 컴뱃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차별성, 드러낸 차별성이 아무래도 스토리텔링 그리고 이른바 이제 사업에서 주로 말하는 지긋지긋한 그놈의 지속가능성. 어떻게 보면 제일 멋있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아닐까 싶어요. 팀전이라는 방식으로. 예. 이제 수면위로 안 드러나는 게 저는 계약사항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유지 선수가 나이자 FC 타이틀전이랑 블랙홈을 대항전을 고민 중이라고부터가 보면서 이게 고민할 수 있는 사안이 되나 애초에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GFC에 황받다가 이제 황받다가 이제 빌런차 선수랑 두 선수께서 싸우시고 거의 한 달 뒤에 챔스리그 나와가지고 저 이번에 11월 출전하시는 거 보면서 뭐 이거는 보셨겠지만 선수 성함을 잘 기억했거든요. 선수가 원챔 소속이대로 불구하고 이번에 참가를 하시려는 거 같더라고요. 네. DM을 여쭤봤는데 참가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뭐 여쭤봤을 때는 그럼 계약서 올리는지 아니냐 여쭤봤는데 허락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정도로 블랙 컴뱃이 되게 느슨하게 풀어주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는 계약을 굉장히 느슨보다는 오픈해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뭔가 저희 계약에 묶여서 활동을 제한받지 않도록 최대한 해드리고요. 물론 그래서 저희 운영에 차질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차질 있는 부분은 밝히지 주시죠.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유지수 선수도 그런 네네. 거죠. 네, 뭔가 한일대항전에 나오면 굉장히 유리해지잖아요. 네네. 우리가 그래도 유지수 선수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는 최대한 해드리고 그러니까 단체보다 그냥 선수 중심으로 생각해줘요. 네, 단체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단체가 차질은 선수들의 있죠. 결정에 좀 많이 변수가 생기는 맞습니다. 어떤 근데 애초에 이런 방향성을 지금 가지고 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저희가 스타 플레이어를 만들어도 그 스타 플레이어를 이제 타 단체에서 바로 기용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괜찮다고 허용을 하는 이유가 네. 제가 진짜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저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잘 되면 좋겠고 네. 그냥 다 잘 되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팀들에게 뭐 프로디션으로 스타 플레이어를 만들어 놨어도 그 선수가 뭐 타단체 뛰어서 타단체도 좀 흥행하면 좋겠고 네, 뭐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공생의 마음에서 그렇게 계약을 느슨하게 하는 이유도 있고 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선수 중심으로 그렇게 맞춰줘도 그래서 우리 단체에 차질이 있어도 어느 정도 괜찮다. 왜냐면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유지수 선수가 본인 선수 미래의 앞날에 가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해서 나이자를 뛰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또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흥행을 시키고 또 이겨나가면 되니까
팬들은 사실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냥 그거를 일단 그런 걸 자유롭게 언급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자체가 좀 성공이라고 저는 봤어요. 예, 왜냐하면 맞아요. 윌 선수가 이제 이번에 사실 바이퍼 선수, 정단 선수 홍보할 때 이제 군보 주짓수 가셔가지고 뭐 대답 나누신 스태프들 나이자 FC라는 말이 입에서 아주 그냥 편하게 나오신 걸 보고 대표님 옆에서 나오는 거 보고 이게 이런 단체가 있네 이러면서 그래야죠. 이런 단체가 있네. 이제 사실 윌 선수가 그리고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번에 언급을 하셨었잖아요. 고민하고 있는 그걸 편하게 언급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또 단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마스터 기억. 혹시 근데 후원사들이 팀을 어떻게 결정을 했나요? 어떤 우선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후원사들이 이제 각 챔피언스 팀을 결정했잖아요. 지브라 칼센이었다, 펜카 큐브 MMA라든지 아니면 익스트림 컴뱃이라든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누가 봐도 칼슨 해적단 같은 용병 팀보다는 익스트림 컴백 같은 좀 더 많은 선수가 많은 역사를 가진 팀을 좀 더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에서 분명히 경쟁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선정을? 굉장히 공정한 방법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투표를 한다든지. 그 스폰서를 들어온 순서와 먼저 스폰서를 들어온 브랜드들이잖아요. 네. 그 순서와 또 고려하는 게 스폰서 금액. 그러니까 공정하죠. 네. 먼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역시 자본주의.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 어쩔 수 없는. 알겠습니다. 길다면 길었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혹시 뭐 인터뷰 소감 같은 게 있을까요? 시작합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이제 들을 수 없었던 굉장히 날카롭고 디테일한 질문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대답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참신하고,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까지 질문을 안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지만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말들이라 또 그런가요? 굉장히 후련한 것도 있습니다. 한마디만 짧게 하자면 일단 제 꿈 중 하나가 이제 원래는 야구팀 하나를 제 기업 명의로 선배였어요.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업을 꾸릴 때쯤이면 아무래도 블랙컴뱃 리그가 그 정도 있을 테니까. 네, 블랙컴뱃으로 스폰을 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블랙컴뱃 팀 중에 하나를 스폰하는 맞습니다. 이제 회사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꿈이 최근에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기다리고 그래서 있겠습니다. 조규 선수가 한 말이 저한테 인상 깊었어요. 어릴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둘이 같이 높은 자리에서 같이 뵈게 돼서 영광이었다는 말을 했는데 나중에 더 높은 자리에서 네네. 5년이나 10년 뒤에 사업가를 훨씬 더 이제 화제를 끌 수 있는 자리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리그전 유지하고 있을 거니까 스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리그전 정말 응원하드리고 진짜 오늘 인터뷰 통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네.